안녕? мя오예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또 오랜만이네요. 어, 왜 동영상을 버렸느냐면, 글쎄, 자꾸 동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재미가 안 나더라고요. 재미가 안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기분이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하니까 그냥 그런 맛이 안 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유튜브로 엄청난 돈을 벌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음, 그런 허황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인기가 많고 그 본인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만한 능력이 되면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약간 저는 관종이긴 한데 약간 관종의 급이 있다고 할까요? 관종의 급이 있으면은 저는 엄청난 관종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저는 한 중간 정도의 관종이라고 해야 할까? 그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을 너무 많이 주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죠. 나는 관중이 못 돼가지고 슈퍼스타는 절대 못 되겠고 그거를 감당할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주시면은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막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급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거를 깨닫고 지금 상황에 매우 매우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제일 큰 거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허황된 꿈을 안 꾸게 되네요. 지금 약간 배가 부른 거지.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푼돈이 돈 같지 않은 거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주절주절 얘기나 하고 일기 쓰듯이 약간 밤 라디오 DJ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볼까. 근데 또 유튜브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는 약간 팟캐스트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정말 아무 컨텐츠도 없이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것 같던데 그냥 정말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볼까 해서 마이크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책을 샀어요. 책이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되게 저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마음은 분심인 것 같아요. 분한 마음.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를 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되게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무리하게 군다든가 이래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왜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던 한 스님 분도 약간 저한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블로그 이웃님 한 분이 정말 대단하게 자기 할 일을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밟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밟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되게 멋있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화가 나기도 해요. 아무래도 분야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좀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분야 사람들은 봐도 화가 나진 않는데 뭐 공부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사랑했던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 났나 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말도 못하고 외국어도 잘 못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저한테 화가 나는 부분은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제 외국어 그리고 한국어도 포함해가지고 제 언어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죠. 어느 정도의 노력은 기울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때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글 쓸 때는 필사도 되게 많이 해봤고, 뭐 영어 공부할 때도 필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버벌 쉐도잉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잊혀진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공부할 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막 책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정말 마음이 끌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끌어가지고 아, 이 책을 정말 읽고 싶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유럽어를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라틴어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라틴어 같은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되게 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좀 읽어볼까 해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무토코라제 운 이르 킨더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The Culture Map, 이거는 영어로 된 책인데 문화 분석 같은 거 하는 책인데 재밌어 보여서 샀고요. 그 다음에 독일 법, 아니야 저기 뭐야, 그룬틀레히테, 기본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읽으면 독일어 공부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지켜가는지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책 3권을 샀고, 그 다음에 아마존으로 책을 몇 권을 더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읽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디알렉틱 데어 아프클레룽이랑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 몇 권을 샀어요. 영어로 된 책은 미국과 제노사이드에 대한 책이랑 그 다음에 한 권은 뭐 샀는지 모르겠네. 디알렉틱 데어 아프클레룽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동문과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들었던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물론 몇 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 전체 책을 이해한다고는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신화는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몽은 다시 신화로 되돌아간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동문과 공부할 때 발표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원어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왜 이 책을 독일어로 읽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책이고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세상에는 내게 주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리고 내가 주어진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이가 없었죠. 이런 거를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구나. 사회라는 게 인간에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죠. 신화가 이미 계몽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화라는 거는 계몽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신화라는 거는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몽이 반드시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여겨졌죠. 근데 신화라는 것이 이미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계몽이었고 이미 그 예전보다 더 나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 정말 흥미롭기 때문에 근데 감히 막 추천은 못 하겠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 책을 정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책이라서 문장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태어나서 읽어본 책 중에 제일 이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이해하라고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했죠. 이 책은 정말로 저는 그 교수님 해설 없이는 아마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문화산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화산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해설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결국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은 내가 방학 때 뭐 할래? 라고 물으면은 나 방학 때 뭘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내 의지라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는 어떤 개인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결정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시대가 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부터 소비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할,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도 여행이라는 것도 일종의 유행이죠. 그런 것도 유행처럼 번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휴양지에서 쉬는 거. 이런 게 다 내가 정말로 원해서 그런 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만들어준 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도 여행을 좋아하고 뭐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 자유의지라고 믿는 것과 내 자유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사는 게 참 재미있어요. 어디까지 주어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단 2018년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인간이고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순간 아주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되고 맙니다. 일단 산소의 대기 레벨 같은 거가 아무래도 2018년이라는 대기의 산소 레벨 같은 게 2018년이라는 시간 하에서 어느 정도 아주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되겠죠.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포들은 산소가 정말 해로운 거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혐기성 세포로 살다가 호기성 세포가 된 것도 이 지구 전체의 역사 혹은 생명 전체의 역사로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생물은 그냥 핵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세포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들은 다 그냥 애기들이죠. 모든 큰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우리는 산소를 좋아하고요. 우리의 가청 영역은 고양이의 가청 영역보다 훨씬 더 제한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귀를 뒤로 젖히지도 못하고 꼬리가 없고 직립보행을 하고 그다음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아주 많은 것들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되고 만다는 것은 어떠한 개체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발언이죠. 개체와 자아라는 관념은 글쎄요. 저는 어디까지 허상이라고 하면 좋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체도 그렇고 나라는 관념도 그렇고 너라는 관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음.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거. 뇌과학 쪽에서 설명하는 나는 결국 뇌예요. 나에게서 뇌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뇌로서 정의됩니다. 내가 만약에 뇌를 다치거나 어떤 뇌에 데미지를 입으면은 나는 그 다음날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많은 체 구성 성분이 동일할 것이고, 하지만 내 행동이 확연하게 변해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나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저는 되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정말, 특이한 것들. 예를 들면 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게, 뇌의 특정 부위를 다치면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앞이 안 보인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눈이 손상이 돼서 내가 어떤 거를 진짜로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뇌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눈은 괜찮은데 내가 보는 것들을 뇌가 처리를 하지 못해서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다는 걸 몰라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V4 같은 부위가 손상이 되면요. 이 부분은 내가 보는 것들 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 내가 보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끊겨서 보여요. 예를 들면은 영화가 24프레임짜리 영화인데 그 중에 이제 2초에 한 프레임씩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차 같은 경우가 쌩쌩 달리면은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차가 저기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죠. 그리고 뇌를 크게 다치고 나서 성격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 경우도 있고요. 뇌를 다치고 나서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나라는 거는 얼마든지 조건화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진짜 변하지 못할 자아가 있다는 거는 그건 다 거짓말이고 나라는 거는 조건화가 가능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계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아팠네. 그래가지고 또 회사 띵가 먹고 회사 띵가 먹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럽 국가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정말 일 열심히 안 한다고. 근데 이제 탈북자분의 수기를 그린 만화를 봤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한 사람들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쉬어가면서 하고 막 이런다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 집 앞에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공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 강제로 일찍 기상이야. 괴롭습니다.
내일은 이제 하노버 메스에 놀러 가요. 놀러 간다고 할까? 일하러 간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글쎄 모르겠네. 어쨌든 가서 대충 놀다 올 건데 메스에 가는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메스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음, 우리 회사 내부의 프로그래머가 주는 피드백이랑 메세에서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래요. 뭐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그 프로베사이시라고 하나 수습 기간 수습이라고 해도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해고하기가 더 쉬워요. 약간 2주 안에 해고가 가능하고 안 그러면은 몇 달 걸려요. 해고하는데 해고하거나 사직하는데 그래서 프로베사이시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벌써 일한 지 6개월 다 돼가요.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월급을 받을 차례인데 와 시간 진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무서운데? 어쨌든 다섯 번째 월급을 받을 차례인데 그래가지고 미팅이 있는데 잘릴까봐 무섭네요. 안 자르겠지? 아직까지 안 잘렸잖아. 저 언제나 잘릴까봐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잘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잘리지 않을까? 책을 읽으려고 집에서 몇 권 가지고 왔는데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저거는 사놓고 좀 읽었나? 아예 안 읽었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고 그 도이체스 로테스 크로이츠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아름다운 가게 같았는데 독일 적십자사죠. 거기에 재밌는 책 제목이 재밌는 책이 있길래 사왔어요. 도이칠란드 트라움 오더 트라우마 독일 꿈인가 트라우마인가 발음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꿈은 트라움이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니까 4월이 끝나가네요. 4월이 끝나가네요.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진 않아요. 제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잘 살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와 오늘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정말 이렇게까지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떠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베일 붙이는 핫팩을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 두 개 들었는데 5유로 줬나?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산 건 엄청 오래전에 샀는데 쓰는 거는 이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자야 돼. 내일 회사 6시까지 가야 돼요. 아침 6시. 아침 9시까지 한호보 메스에 거기 가야 돼가지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아무 말이나 하지 않을까? 사실 찍어놓은 영상은 많은데 올리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 사실 저한테는 보통은 이제 뭘 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아이디어는 많은데 누가 좀 대신 좀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내가 해야 되니까 결국 이런 것만 올리잖아. 그래요. 글쎄,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얘기들을 듣고 싶으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절주절 아무 얘기나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얻어 걸리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삽시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덕질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연말정산 아직도 안 했어. 귀찮아. 그래요. 이상 쯔비박을 먹는 야우였습니다. 쯔비박이라고 약간 설사하고 속 안 좋을 때 이거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과자 같은 건데 약간 마늘 맛이 안 나는 마늘빵 같은 걸까? 근데 아플 때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너무 맛있는데? 아플 때 먹는 음식은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건 그래요. 여러분 봄이에요.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오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날씨가 좋고 아 이런 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독일의 여름을 만끽할 테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요. 안녕.